와우! 달슨의 라이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다가오는 밤에 토트넘이 셰필드랑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셰필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치르면서 넣었던 모든 골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혼자서 넣은 골이 더 많다는 거, 그것도 차이가 좀 있을 정도로 셰필드는 정말 골을 많이 못 넣었고요. 손흥민 선수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지금 셰필드는 뭐 시즌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등 아니야 이 정도면 할 정도로 최악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꼴찌입니다. 이런 셰필드를 상대로 골을 못 넣고 있고 순위도 꼴찌로 좀 처져 있는 팀을 상대로도 무리뉴 감독이 또 내려앉는, 수비적으로 싸우는, 먼저 골을 넣고도 약간 엉덩이 빼고 경기하다가 동점을 허용한다든지 승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기를 또다시 반복을 할까요? 최근에 이제 토트넘 무리뉴 감독의 이런 수비적인 축구 때문에 많은 지적들, 비판들, 혹은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걱정들도 있고, 또 실제 토트넘이 지금 순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한때는 막 1, 2위 다투기도 했는데 현재 6위 유로파리그 순위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축구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이런 꼴찌,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하는 막 파격적으로 한번 좀 밀어붙이고 공격적으로도 해보고, 뭐 비니시우스까지 막 케인하고 넣으면 투톱으로도 한번 싸워보고, 이런 파격적인 공격 점수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다가오는 밤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오늘 밤 11시입니다. 셰필드 홈에서 경기가 이제 토트넘의 원정 경기로 치러지게 될 텐데요. 토트넘이 이제 중요하죠. 지난 주중에 풀럼과의 경기가 선제골 넣고도 계속 조금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후반전에 또다시 동점을 허용을 하죠. 1대1 무승부. 지금 순위가 6위까지 좀 떨어져 있고, 물론 여전히 뭐 한두 경기를 이기게 되면 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꼴찌는 꼭 잡아야 되겠죠. 근데 토트넘이 진짜 올 시즌 이렇게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 팀들 있잖아요. 좀 밑에 팀들. 이런 상대로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이긴 경기보다 무승부수가 좀 더 많습니다. 왜 중하위권 팀들에게 무승부가 많을까요? 토트넘이. 그러니까 좀 화끈하게 좀 깨야 할 때는 좀 양악도 하고 좀 막 몰아서 닭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한 골 넣었다고 이제 좀 이렇게 지킨다든지 수비 강화한다든지 이러다가 꼭 동점을 허용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제 지키려고 내려앉았다가 카운터에 얻어맞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요. 근데 이번 경기는 진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셰필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넣은 골이 9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2경기를 하면 1골 넣는 팀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골입니다. 리버풀의 살라에 이어서 지금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 전체가 넣었던 골보다도 3골을 더 넣고 있어요. 지금 셰필드는 버니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소 득점팀, 가장 골을 못 넣는 팀입니다. 그런데다가 슈팅도 많이 못 때려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합쳐가지고 43개의 유효슈팅을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셰필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전체가 다 때린 유효슈팅이 손케의 43개보다 딱 9개 많은 52번의 유효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김 셰필드죠. 이 정도로 지금 셰필드가 유효슈팅도 못 때리고 있고 득점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는 진짜 한번 공격적으로 가봐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이 경기 앞두고도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한 거 봤더니 수비의 실수를 좀 줄여야 되고 수비의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상황을 좀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수비적으로 안 싸우면, 수비의 부담감을 줄이고 공격적으로 싸우면 수비를 당할 그런 상황 숫자도 줄어들 테니까 실수나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워낙 막 나중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얻어맞는 걸 하니까 수비의 실수와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무리뉴 감독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비의 실수와 집중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다가 좀 셰필드가 정말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와일더 감독이 이번 토트넘 경기 앞두고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한 9명 정도가 못 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잭 로빈슨이라든지 잭 오코넬 같은 경우는 장기 부상이죠. 이 선수가 3백의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좀 계속 못 뛰는 게 셰필드가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는데 올 시즌 뚝 떨어진 겁니다. 그 센터백 오버래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 수비수들이 막 측면 쪽으로 오버랩 가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전술이 셰필드였고 그거로 이제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거기에 핵심이었던 이 오코넬도 지금 부상, 장기 부상이고요. 허리 쪽에 이 산데르 베르게 같은 경우도 좀 못 뜁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9명이 못 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는 정말 토트넘이 닭공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원스럽게 한번 좀 공격 한번 몰아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드는데요. 반면에 토트넘은 지금 뭐 로셀소 정도 빼놓고는 뭐 다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토트넘이 일정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이. 왜냐하면 요 경기 끝나면 이어지는 경기 이제 FA컵이에요. 그 이제 위컴과의 경기니까 FA컵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컴 빼면 요 바로 다음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뭐냐? 리버풀 경기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29일 이번 달 금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 홈에서 리버풀과 싸우게 되는데 이 리버풀과의 정면 승부를 앞두고 직전 경기인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와 경기에서 승점을 3점을 온전히 못 가져오면서 막 6위 언저리에서 흔들린다? 근데 리버풀을 만난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정을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은 진짜 이번 경기 셰필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싸워서는 안 돼요. 진짜 공격적으로 잡는 경기, 무조건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는 일단 셰필드와의 그 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토트넘은 근데 셰필드에게 최근에 좋진 않았어요. 최근 맞대결 3번에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죠. 지난 시즌 때도 셰필드가 1승 1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토트넘이 1무 1패 하는 과정에서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골도 하나 넣고 도움도 하나 했고 골은 그 지난 시즌 2019년 11월이었는데 그때 0대0으로 가다가 약간 케인에게 가는 볼을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게 손흥민 선수에 걸려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오른발로 때려가지고 선제했고 근데 또 그때도 나중에 실점해가지고 1대1로 비겼던 그런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셰필드와 경기 때는 두 경기 모두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셰필드는 한 3-5-2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 뭐 백스리를 계속 쓰는 팀이니까. 근데 부상자가 많아요. 이 선수가 없나 이런 선수들이 많을 거. 아까 제가 9명 정도 못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전방 투톱은 빌리 샤프하고 맥 골드릭 있을 것 같고요. 허리 쪽 5명은 오스본, 그다음에 플렉, 도루드, 룬스트럼, 그다음에 보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백은 그 첼시에서 임대해온 암파두, 그다음에 이건, 그다음에 바샴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램스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진짜 와일드 감독의 원래 이 하브리그 때 있을 때부터 이 중앙 수비수의 공격 가담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오코넬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상대들에게 좀 읽혔죠 전술이.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셰필드가 18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으니까 1승 2무 15패 정말 최악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토트넘 자 일단은 무리뉴 감독의 특징을 보면 뭐 크게 변함없이 4-2-3-2를 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경기에서는 더 과감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케인, 손흥민, 은돈벨레,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공격 쪽 형성하고요. 허리 쪽은 호이비에르하고 시소코 수비 쪽은 레길론, 다이어, 알더웨이럴트, 오리에,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비니시우스도 입을 하고 베일, 근데 베일은 진짜 안 올라오죠. 이 경기 앞두고 또 베일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뭐 어디 보도에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베일 이렇게 막 한번 또 위플래시 한번 했다고. 너 여기 있을래? 레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벤치 앉아가 축구 못할래? 이런 얘기 한번 했다고 하는데 뭔가 협박을 해서라도 지금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베일이 안 올라오네요.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뛸 수는 있는 몸인데 근데 뛰었을 때 임팩트가 너무 적으니까. 자 이게 진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좀 제발 좀 화끈하게 경기할 때는 좀 하자. 공격 축구할 때는 좀 합시다. 상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강팀 만나서 밸런스 잡고 수비 축구하는 건 이야기했는데 중하위권 팀 만나서는 그냥 한번 이럴 땐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리뉴 감독이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 추가하게 되면 또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100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기록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경기 지켜보겠습니다.